TV에 나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고? 여자들이. 옛날에는, 요즘은 잘 안 물어. 하도 뭐 시어머니 무시하고 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1번, 고부간의 갈등. 2번, 부부. 3번, 자식. 이 관계에, 뭐, 이게 포함이 됩니다만, 부부가 부부라는 글자가 있어버리면, 남편이 있기 때문에 고부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죠? 자식이라는 문제도 내 혼자 안 키우죠. 그 여자들이 신경질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다가 또 내 혼자 키우나? 내만 낳았나?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뭔가를 같이 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다 부부가 이제, 벌써 이런 고민이 와요? 아이고. 그 인간 사이 이 정도 범용인 고민은 명리학에서 100% 실전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론상의 개념은 100%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자기가 자식이 있다. 여자 기준으로. 남자가 고부간의 갈등은 없죠. 물론 그걸 쳐다보는 남자는 괴롭지.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뭐라고 적은 거야?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좌우지간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고부간의 갈등은 며느리가 많이 느낀다. 그죠? 뭐 시어머니도 많이 느낍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적읍시다. 시모도. 같이 있는데 이 갈등에 해결이 되거나 안 되거나는 이 며느리의 자식이 결정 내려버립니다. 자식이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해결이 되겠지만 자식이 10살이 넘었다. 요즘으로 따지면 막 까진 게 10살부터 까지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15세 사춘기나 뭐 15세 자식이 15살이 넘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면 이 며느리는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막 동네에서 그냥 다 보세요. 다. 집구석이 되려면 시집 와가지고 3년 시집살이는 했다, 5년 시집살이는 했다가 있을 수 있어. 보통은 자식 둘 놓죠. 한둘은 놓죠. 요 안에 놓죠. 그죠? 뭐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안에 나왔어. 이 안에 놓고 대부분 자식의 영향 때문에 이 관계가 시간의 개입도 있겠지만 풀립니다. 풀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뭐 오행도 필요 없고 뭐 역학을 아무도 모르는데 뭐 남편의 엄마입니다. 이 남편 기준으로 엄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남편이 뭐 여기는 또 뭐 있고 이걸 뭐라고 명칭해야 되니까 여기 부인의 자리다. 여기 또 부인의 자식의 자리다. 우리 그림은 이 그림이 성립되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장문학 하면 되겠지. 이거로 뭐 적기가 어려운 육친으로 장문학 적었어. 이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상생이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이 관계들은 전부 다 상생이다. 근데 이 관계는 상극이 돼요, 안 돼요? 빠졌어. 상극이 돼. 이거만 알면 게임이 끝났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그려놔도 게임이 끝난 거 그치 안 느끼시는가 봐. 하여튼 뭘 얼마나 잘못하셨길래 이래 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극하는 관계를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극도 관계라고 했죠. 처음에 고도리님이 앞에 분 머리를 안 잡아 당기는 이유는 뭐고? 별반 아직까지 특별한 관심이 없죠. 관계가 없죠. 두 분이. 근데 이 고등학생들한테 따지고 우리가 교회에 놀러 왔다. 하나님 기도 시간에도 머리 만지겠나 안 만지겠나? 관심이 있으면. 그러고 다 하지 말아야 사고. 앞에 사람이 뒤에 관심이 없으면 머리를 한 개 뽑혀도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일 나가면 눈티는 막 씨를 골아프지. 근데 관계가 있으면, 요리하지? 그게 관계란 말입니다. 그거의 관계라는 거는 관심이에요. 관심. 상생의 관계가 천륜에 의한 관심이라면 상극의 관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하고 갖는 관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자분들 기준으로 자꾸 적지 마세요. 그거 뭐 저거 하래. 특허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써요. 일단.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어머니 소문을 이렇게 쏟아듬으면서 만질 때가 많습니까? 새로 생긴 여자 손 만질 때가 많습니까? 자꾸 겁내지 말고 말하세요. 이게 얼굴이 뒤에만 나오기 때문에 쌍둥이 아빠인지 몰라. 이거 계속 물어볼 수도 없잖아. 사모님 자꾸 째리봐 쌌어. 내가 보니까 정오표를 적는 것 같아. 남편 공부하는 거 보고 뒤에서 머리 3번 흔들면 1번, 2번, 3번. 이게 한 5번 걸리면 집에 가면 뭐 밥을 해야 되는 동무엇이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러한 똑같은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 나를 기준으로, 이 기준에서 이런 관계, 부인을 기준으로 이런 관계는 육친에 의한 관계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인의 입장에서 저것마, 지 자식은 주락하고 해서 줄 게 아니고, 주지 마라 해서 안 줄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야. 그런데 내 부인 입장에서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내하고의 관계는 관계가 1차적인 관계예요? 사회적인 관계예요? 사회적인 관계. 핏방울 한 방울도 안 섞였지. 그죠? 그래서 결혼은 남남끼리 하지 가족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가족이 돼요? 안 돼요? 가족이 되고 나면 가족끼리 하면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큰일을, 이제 임무를 끝냈으면 안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남편하고 이제 물론 여기 장모의 관계는 좀 그런데 이걸 이제 여자로 설명은 더 쉽니다. 아무튼 부인하고 우리 엄마하고의 관계를 봅시다. 이 관계에서 아들을 기준으로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내가 지한테 무한정 줬어 안 줬어? 줬는데 이게 극하는 관계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 지대한 관심을 보이나 안 보이나? 자꾸 여 안 놀고 여 제어를 하려 하지. 제어 이꼬르 관심 맞나 안 맞나? 관심을 가지. 꼴보기 싫나 안 싫나? 그러고 내한테 받아간 뭔가를 저거 여자의 부인인 장모한테 주나 안 주나? 아, 여러분 뭐 생기면 장모님한테 갖다 드립니까 안 갖다 드립니까? 아까 말씀하시되 우리한테는 안 갖다 주고 내가 장모한테는 늘 갖다 드린다. 그 엄마 입장에서는 미워 안 믿겠어? 미워. 뭔가가 연결어져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여자를 만나는 거를 학교 다닐 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이 관계도 성립이 돼버리지. 그럼 에너지가 일로 다 빠져 안 빠져? 그러니까 요게 내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엄마로 보면 자식으로서 이게 연결어져 안 연결어져? 안 연결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게 말리는 거야. 근데 관계는 이루어졌어요. 이게 생겼으면 이때부터 엄마와 부인 결혼하고 나면 결혼을 시켰지. 시켰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를 쳐다보면 눈빛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지만 부엌 가서 하는 걸 이래 보나 안 보나? 그 집에 음식을 배워야 될 거 아닌가 봐. 이래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으면 어머니 그런 영양학적으로 안 맞는데요. 간섭 하나 안 하나? 하겠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님이 요 부인이 결국은 누가 바뀌어서 며느리가 되느냐 하면 나의 남편의 자리가 이 엄마로 보면 즉 남편의 자리가 며느리의 자리가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아주 멋진 관계가 성립이 돼요. 남편이 제어를 하다가 남편한테 제어를 받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인생에서 남편 없어지면 행복해야지. 그래서 남편하고 처음에는 남편 일어나기 전에 화장도 하고 늘 이래 가려고 뭐 꾹눈을 드세요 뭐 부엌 하다 나중에 눈만 뜨면 어디 이게 눈을 뜨노? 아침에 부인이 일어나는데 눈 뜨고 부인을 쳐다보면 뭐라 한다고요? 눈 깔아 어디 이게 아침밥 달라고 눈 뜨노?
그러면은 이런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돼버리죠. 그런데 하늘에서 또 한 개의 숙제를 줍니다. 그렇게 남편한테 손가락질하고 남편이 입던 반지 입고 나와가지고 알통자랑하고 하던 여자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는 순간 남편한테 그럴 수 있나 없나? 왜? 시어머니가 남편 반바지 입고 이래 나와가 반지 이렇게 입고 나와가 막 이러다 배 긁고 이러면 지금 며느리도 와가 이럴까 아이가? 그게 꼴보기 싫어서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조신 하나하나 친구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 단속시키고, 그 전까지는 모이면 네가 그때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아 그 새끼하고 한 1년간 잘 붙어 먹었지.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며느리 딱 보는 순간 말할 수 있나 없나? 그런 친구 집에 잘 안 오게 하지. 내가 얼마나 조신하게 너 신랑을 키웠는데 니 냥이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그걸 받나 안 받나? 그러니 사회적으로는 그 극받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좋은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한 길 건너서는 때려주기도 좋은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자연의 법칙상. 관계일 뿐이야. 관계는 유지가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부인이 시어머니를 눈 뜨고 쳐다보다가 새끼를 딱 낳았다. 그러면 자기도 새끼를 낳았으니 이 엄마가 남편 보는 마음하고 이 부인이 보는 마음하고 부인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나 안 하나? 어느 정도는. 말투가 달라지겠지. 그러면서부터 이 자식이 할머니 냄새 나는 할머니 나는 가기 싫은데 자식은 간다. 장모 밑에서 내 새끼를 맡겨놓고 키우는 순간 이 관계는 성립이 안 된다고. 자연순리가 아니란 말이야. 장모한테 자식 맡기면 안 돼. 그거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안 되는 일이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응용하시라. 이 자식이, 이 마누라는, 며느리는 미워 죽겠는데 이 자식이 꼴꼴거리면서 와가지고 사탕 하나 할매 입에 넣어주고, 니는 이 할매가 냄새 안 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데 아가 아주 현명해. 나는 할매가 좋아. 할매 옆에 잘래. 할매 옆에 자면 할매가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야 되는데 이 할매가 옛날로 따지면 많이 키워봤나 안 키워봤나?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하고 자는 것보다 더 신경 써주나 안 써주나? 잘 주지. 엄마는 막 이 아들 붕알 이 쓰다듬는 이것도 막 분도 제대로 못 발라줬는데 할매는 막 하도 케어가 막 똥기저귀 한번 채우고 나서 시원하게 궁디도 한번 때려주고 막 붕알 그대에 쓰다듬으면서 막 할매 테레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장군 붕알도 크고 이러면서 시원하게 해주이. 자식이 나의 자식이 할매를 따라 할배를 따라 묻는 순간부터 이 며느리의 타이틀이 달라진다. 왜? 이렇게 극만 받았는데 이제 생을 받거든. 네가 다른 거 하나는 몰라도 자식 하나는 잘났네. 이게 며느리들한테 어머니들이 미울 때 하는 말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하나만은 그건 이제 자부심 아이가. 근데 그 자식이 똑똑해서 아니라 할매를 불러줄 때 이 부인이 현명하다면 이 관계를 소원하게 놔두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엄마는 이 자식으로부터 장모가 나의 자식을 견제하게 돼 있어요. 제어하게 돼 있다.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년의 에너지를 다 빼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자식인데 이 장모가 견제를 하겠나 안 하겠나 원래대로 따지면. 그래서 장모는 딸이 많이 놓는 거 안 좋아합니다. 액기스 한두 개만 딱 나가. 그런 걸 좋아하지 마. 소 돼지 키우듯이 막 놓는 걸 좋아하나? 좋아한다. 엄마는 좋아한다. 그런데 또 관계를 보세요. 이렇게 자식이 생겼는데부터도 이 나의 남편이 천방지축이고 제어를 받지 못한다면 자식이 없음과 같으며, 그러니 결혼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철 안 든 남편이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2년 전까지는 철이 안 들었겠지. 고드리님, 그죠? 이걸 초달을 놨다면서요. 작년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철이 안 드는 거라. 제어기간이 없은기라. 현실적인 육친의 제어기간이 없었어. 그런데 자식을 놓는 순간 이 자식이 나를 제어하니 집에 가는 시간 이런 게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제한 받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해줍니까? 못합니다. 넘어지봐 함부로 말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게 명예가 되고 타이틀도 되지만 나를 제어해주는 국가와 같은 힘, 지역사회와 같은 힘,
나의 명예를 존중하게 만들어주는 거, 내 자존심이. 마누라하고 있을 때는 직장 때려치워지는 것도 자식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요즘? 위에 분 계시죠? 잘하시죠, 요즘 더. 안 잘리려고 잘해야지. 이제 기해지는데. 부부관계에 자식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놈. 결혼하고도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던기, 결혼하고 나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온다. 이런 거는 자식이 있으나 마나죠. 그리고 이 관계가 사실은 균형감각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인을 좋아하신대, 그제?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어, 없어?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요즘 부부가 사는 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위해지고, 여보, 우리 남편 최고예요. 집에 갈 땐 따로 가고, 차 몰고. 그리고 요즘 아파트가 좋아서 목탕 2개라며. 아이고, 우리 24평에 살면 돼. 엄마, 아빠, 아들 할 것 없이 숨서 기다려야 돼. 그러고 일찍 일어나야 돼, 제대로 찍으려면. 그렇잖아요. 요번에 펜션에 아이들 데리고 제가 놀러 갔다 했죠. 근데 어떻게 내 놈만, 우리 집 2놈, 형님 집에 2놈만 데리고 가려 했는데, 여동생이 그 소식을 알았어. 그게 참 어려운 관계예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많아서 형님 집에 차를 한 대 줘서 우리 집에 차하고 나는 조카들 태우고 우리 집사람 아들 태우고. 요즘 아들이 뒤에 한 1시간 이상 가는 거에 4명 안 앉아가려고 그래, 승용차에. 저러 가. 그래가지고 뭐, 3명 타고 5명이면 한 차에 되잖아요. 6명 저거가 안 된대. 차 2대로 갔는데, 누가 간첩이 있나 없나, 집안에서도. 이야기. 뭐, 우리는 이래 가요. 좀 있으니까 그 여동생이 그 정보를 알아듣고, 가는 목적이 뭐고, 작은 아빠가 우리 막 그 극기 훈련도 시키고, 상담을 1대1로 하기로 했어요. 저기 서방이 그 엄서방인데. 그런데 욕심이 많아. 지금 딸내미 2을 싣고 초등학생 그것도 상인이고 하나는 큰 거 있는데 딸 2을 싣고 막 내비게이션도 없는 게 막 동네방네 물어봐가 신불산 그 꼭대기까지 막 저기 집에서 올려오면 1시간 반이면 오는데 3시간 걸릴 것 같아. 와, 전화라도 하지 하니까 전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을 내가 정확하게 5개를 제 직접 손수 1절 아무것도 못하게 청소만 넣은 거야. 밥하고 설거지는 내가 한다. 그러니까 노는 건 마음대로 노는 거야. 대신 한 사람당 30분씩 내한테 시간을 내라. 그래가 이제 상담을 했어. 아주 하여튼 재밌게는 보냈는데,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38선으로 가면, 하여튼 내가 감당이 안 돼. 하여튼 우리가 이제, 뭐 하려고 이래 됐어요. 당신도 뭐 졸았네. 저 뒤에서도 졸고. 네, 하여튼 막 이 제어가 안 되는 놈이라, 저 같은 경우가.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요 설명을 하려고 했다. 부부간에 좋다는 것은 여럿이 모인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짜고,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 안 물어봅니다. 내가 부부간에 좋나. 장모 이야기를 살짝 꺼내봅니다. 남자친구들한테. 우리 장모님하고 요번 주에 만나갖고, 뭐, 요즘 할매들 좋아하는 이 사물놀이 하는데 내가 티켓을 끊어줬다. 마누라하고의 관계가, 아이고, 그거 어쩌고저쩌고 해도 100% 오케이, 좋은 관계입니다. 부인하고는 억수로 좋은 것 같은데, 장모 이야기를 나오는데 조금 그러면, 우리는 안 물어보지. 채점을 직접 하면 재미없잖아. 이 관계만 보면 끝났다니까. 이 관계의 제어됨이 제정신이라면 이 관계 역시 정상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아까 이 관계 설명했듯이. 자, 남자분 3분 중에 장모님이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다 좋잖아요, 그지? 반대로 보면 안 되는데 장모님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어때 말해. 부부관계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게. 부인하고의 관계가 좋으려면 속내에서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내 엄마보다 장모가 좋아야 돼. 장모가. 어느 시어머니라도 자식 제대로 키우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미워할 일이 없다. 즉 아들하고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며느리는 인정한다. 우리 가까이서 내가 보잖아요. 가까이 주위에 여러분 보세요. 본 사람 많죠?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다 살펴보면 되죠.
다 인정받는다. 헤어진 지 20년이 돼도 시댁 식구들이 조카들이나 그 여자를 인정해준다. 행복하기를. 이게 문제라, 이게. 이런 관계면 아까 여기서 이런 관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식이 우리 엄마보다 이쪽으로 더 관심이 가 있다. 가정의 균형이 뭐가 깨져 있는 겁니다. 물론 키워주면 일로 가겠지. 많이 보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역으로 입양한다는 이야기 했죠. 부모를 입양하면은 사회적으로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100만 가까이 줍니다. 환율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래서 길거리 있는 할매, 할배들을 모셔와. 우리 집에 가서 우리가 자식 될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어떻게? 아버지 한 분, 두 분, 세 분, 엄마 세 분 모셔 600 벌어가 미기는 한 200만 미기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 취지는 뭐냐? 이런 자리에 어른들이 있어야만이 가족 간에 어떤 문제도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해결이 됩니다. 남자가 장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유기적이면 극적으로 어려운 관계가 가정생활에 와도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아무리 쌍심지를 키우고 살아도 시어머님이 아무리 TV에서 보듯이 재산이 많아서 며느리 꼴보기 싫어서 안 주고 자기 자식 안 줘도 손자한테 줍니다. 바로. 그런 거 안 봤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니 가라 할배 옆에 막 붙어가 막 꼬리를 흔들고 살아라. 꼬리 안 흔들어도 돼. 자동적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만으로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우리 생활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상담하러 올 때 주로 뭐로 옵니까? 사주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사주는 뒷전이라니까. 뭐 육친법을 따질게 어딨어. 내가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언제 풀립니까?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만 물어보면 돼. 자식은 어떤지, 아들이 할매를 찾는지. 아이고 우리 자식들도 할매를 저거 할매를 하면 기겁을 합니다. 야 이년아, 니는 영원히 답이 없다. 관계에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 관계없이 너가 시어머니가 잘났는지 네가 잘났는지 따질 이유도 없이 관계는 호전되지 않는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먼저 죽기를 바라라, 서로 굿하고. 그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비록 이러해도 자식한테 할머니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하게 만든다면 극단적인 관계는 안 온다는 거야. 내가 부인이 싫은 것보다 장모가 미워지는 순간부터 부인하고의 관계는 멀어진다는 거야. 네? 여러분. 그걸 또 이제 꼭 그렇게만 표현 안 하고 제어의 장치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음양과 오행을 마음대로 갖고 노셔야지. 그 뒤에 육친이고 뭐가 이야기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진도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억수로 잘나 보이는 12운성, 12신살, 기타 여러 가지 명리학의 아주 세분화된 테크닉은 기초가 끝나고 나면 외우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답답하면 3일만 독서실 갔다 오면 됩니다. 운전면허 80점 합격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기초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격각하고 충하고의 관계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 격각은 뭡니까? 충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데 가짜는 대답 안 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글자가 자가 있으면 축, 인, 묘 이래 되면 요놈하고 요놈, 요놈하고 요놈 한 개 더 적어있자. 진 이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만나면 이 관계를 격각이라 한다. 그죠? 그래. 격각의 심리적인 상태와 충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글자로 충한다 외우면 안 되고
우리 고돌님, 이 단어는 그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 예, 많이 듣고, 여사 아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충도 아셨다, 그죠? 그 격하고 충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충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일기함으로 해서 생기는 관계입니다. 자오다. 한 놈인데 서로 반대에 갈라놔서 생긴 문제란 말이야. 한경락이란 말입니다. 침도 배우셨다며. 그지? 동맥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서 끝납니까? 동맥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인중에서 출발해서 뺑 돌아가 회음에서 끝난다.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인중이나 회음이라는 데는 음양으로서 하나는 양의 부위에 있고 하나는 음의 부위에 있지만 한경락이란 말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라. 격각의 관계는 잘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이게 가족 간의 문제라.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인성,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인으로 보면 기실, 자가, 인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물론 그러면은 축으로 보고 묘를 보면 제라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축도 묘의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행 이거 거꾸로 외우면 큰일 난단 말이야. 축을 단순히 흙이라고 외우면 안 돼. 축은 축이야. 오케이? 그 시간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지. 축, 겨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앞 계절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이 앞서간 내를 잡는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아까 3년 인연법. 올해, 작년, 재작년이라면 올해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가까운 데서는 3년 뒤를 보고 가까운 데서는 3일 전의 일을 보고 가깝게는 3주 뒤를 보면 뭐 확대 해석한다면 지금 올해 내가 겪는 일은 3년 전의 인연법에서 오는 거다. 따지면 이게 2년이죠. 이거죠? 연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몇 년도 하면 3년이 되는 거지. 내가 올해 뭘 하고자 하는데 발목을 잡는 거는 적어도 요 해에 생겼던 어떤 인연법인가를 여러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보란 말이야. 80% 이상 정확합니다. 시간으로 말할게요. 인시에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는 자시에 무슨 지랄을 했기 때문이다. 맞나 안 맞나?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럴 때 여자들이 또 반론해요. 무슨 짓을 해도 흡족하게 하고 나면 한 2시간만 자고 나도 개운하더라. 못 알아듣네 아직까지. 해꾸질 안 해봤네. 그럼 이 격각이라는 관계가 자기의 과거지사에서 생긴 인연이 현재 나를 묻는 게고 내 역시가 앞으로 올 어떤가의 세월을 두고 일으키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엄마하고 자식 관계란 말이야. 이 말을 놓고 보면 엄마하고 자식 관계에서는 서로가 발목을 거는 일이 다반사로 있다 없다? 있다. 엄마가 나이트클럽 가고 싶은데 아가 저 딸라 하면 갈 수 있다 없다? 발목을 잡지. 그죠? 자식이 막 두루천하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내 보내주야 가지. 결혼을 하려고 어디 여자를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누가 만들어? 어느 집에도. 일단, 엄마부터 출발해라. 근데 엄마는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재벌 2세를 하고 재벌 3세를 하면 일단 마음에서 안심을 하나 안 하나. 한다. 그래갖고 물방울을 갖고 와가 다이아락 하면 엄마가 좋아한다. 니만 주더나 혹시 내 건 없더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앞으로 배우는 하나하나가 생활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면 자연의 법칙이 아니죠. 하지 말아야 말이야. 말라카면 어디 쓰려고. 비싼 돈 들여가고 시간 들여가면 그 시간에 우리가 놀지. 오늘은
천간을 배웠는데 동굴의 우화를 빗대서 여러분들이 천간이 글자들이 변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변해지면서 갖는 마음. 그러면 갑은 갑일 때 다르고 어른 어릴 때 다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출을 하려고 부모하고 막 말다툼이 있어서 가출하려고 문을 열고 꽝 닫고 부모님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자식하고 내하고 싸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가 문을 닫고 내가 집을 나왔다. 팍 나올 때는 나왔는데 영하 20도다. 근데 반지만 입고 나왔다. 한 10m 가다가 춥나 안 춥나? 실제로 있었던 일. 우리 집 사람하고 옛날에 우리 집은 아버님이 저희들 자식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혼사를 못 시키고 가는데 결혼을 하걸랑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부모님을 꼭 모시고 차남이든 장남이든 3년을 살아라. 얻어살이를 하든 모시고 살든 그래 하고 나가라. 그 이제 어머님하고 있을 때 일이라. 그래서 바로 치고받고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래가 막 어머니 장롱만 한데 막 부사쁘고. 그 신혼 때 사오는 거는 합판도로 안 된 건 쪼개 보르네오 이런 건 좀 세더라고. 그럼 왜 이래 문에 보면 이걸 이래 면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요래가지고 왜 볼록하게 티 나온 거 있잖아. 와 눈이 안 좋아가 때려부는데 빼쪽한 데 때려부숴. 신경질 더 나나 안 나나? 그러니까 문 꽉 닫고 나가고 어두운 아파트에 막 차 있는 데를 가는데 보니까 뭐 신문지 같은 게 말아난 게 보이더라고. 요만해. 그걸 신문지라 생각하면서 막 이라 이불알 하면서 막 쳤는데 돌이라. 진짜 정확하게 엄지발가락 빠졌어요. 인생이 그래 되더라니까.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별적인 글자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하셔야 된다. 선생님 저는 비록 비유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글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소식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 거라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게 된다.